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겨울도 되어가고 있고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고 네. 뭐 이제 좀 마무리하고 글로벌 용어로는 치마이하고 좀 이제 연말 분위기 좀 따뜻하게 좀 이게 좋은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막 그냥 핫포테이토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이거 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네. 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언더스탠딩 이거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연말에 몇 안 되는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예. 위믹스 논란. 상패 논란, 상장 폐지 논란. 네. 뭐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만 오늘은 또 여기에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또 팩트 하나를 확인해 왔지 뭡니까? 참 이거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걱정이네. 그 유통 물량의 결국 논란이었잖아요. 유통 물량이 회사에서 밝히지 않은 유통 물량이 있었다. 네. 너희가 공시 안 하고서 막 판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양쪽 다 정확하게 그러면 뭐가 유통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를 닥사 쪽에서도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고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위메이드는 아니다 우리 충분히 해명했다.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했는데 네. 그 유통 물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건지를 취재했다고 하셔서 네. 그것도- 왜 또 취재를 해가지고 또 네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광고 듣고 광고 잠깐 듣고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들어가세요. 네. 1분만 있다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바로 소개해드리죠. 예.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박근모입니다. 예. 디지털 에셋. 많이 좀 늘었나요? 에셋.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공식 창간을 이제 월요일날? 내부적으로 네, 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반응들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박근모 기자가 다 지금 그래. 독자들 모으고 있는 거죠 뭐. 회사를 대표해서 좀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네. 지금 에셋. 야. 그 우리도 그것도 다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에셋 아니다. 미래 에셋 아니고. 그렇죠. 디지털 에셋. 애가 세 명인 에셋. 예. 좋습니다. 하여튼 위메이드 논란. 뭐 하여튼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많이들 아시긴 이 아시겠습니다만.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위믹스가 뭔지까지는 안다. 네.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발행한 코인인데 예. 게임 열심히 하면 어찌어찌해서 그 코인을 얻을 수 있다. 굳이 네. 채굴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 게임 열심히 하면 코인을 준다고? 그리고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면 돈이 된다는 거니까 예. 결국은 게임 열심히 하면 돈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가능해?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그 코인의 이름이 위믹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 5곳이 동시에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네. 이 위믹스 이 나쁜 친구들이 그 공시된 발행량보다 더 많이 몰래 만들어서 그 유통시키고 말이야. 하여튼 안 돼. 그래서 이제 나가 퇴출 이게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5개 거래소가 아니고 4개 거래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틀립니까? 네, 협회는 닥사라고 하는 예. 거래소 협회가 있는데 그 네. 협회에는 5개 거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안에서는 위믹스가 상장된 곳은 이 5개 중에 4곳이었어요. 한 곳은 상장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개 애초에- 거래소가 모여서 4곳 전부 상장 폐지시켰다. 그게 정확하네요. 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요. 네.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위메이드라는 우리나라 중견 게임사 나름 잘 나가는 게임사긴 한데 예. 이 게임사가 위메이드 트리라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네. 그 블록체인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나섰었죠. 예. 근데 당연히 블록체인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코인을 발행해서 흔히 토큰 이코노미, 토큰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못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토큰 발행 자체가 ICO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예. 토큰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메이드 트리가 싱가포르의 법인 하나를 만듭니다. 예. 위메이드 트리 싱가포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고요. 이 법인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위믹스 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위메이드 트리는 위메이드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위메이드가. 예. 그리고 그걸 최근에 하나로 합쳤죠. 합병을 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구조가 위메이드가 있고 위믹스 재단이 있다. 예. 근데 그 두 개의 관계는 자회사다. 네. 100% 자회사다. 예. 그런 구조로 알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게 썬데이토즈라는 곳을 위메이드가 인수를 하면서 사실 이 논란이 다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말이 그거죠. 위메이드가 돈이 어디 있는데 음. 갑자기 썬데이토즈를 산다고 지금 어디서 돈을 갖고 온 거야? 그때 나는- 1,600억 원인가 네, 주고 그쵸. 샀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해와서 샀을까를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해하기 시작한 게 처음이었는데 예.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위메이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위믹스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우리가 산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 이제 또 얘기 나왔던 게 그러죠. 그러면 위믹스하고 위메이드가 무슨 관계인데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위메이드에 회사를 돈이 들어오나? 돈을 넣어서 회사 네. 하나를 위메이드 아래로 살 수가 있냐? 대체 어떤 건데 재단이 위메이드 건가? 제가 처음에 설명 들었는데 이런 관계까지는 사실 그동안 이야기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만든 블록체인 뭐 회사가 있고 거기서 코인을 발행했고 그게 위믹스야 정도만 있었는데 예. 이 정확한 구조는 지금까지 말한 곳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애매하게만 알고 있었죠. 코인 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위믹스. 위믹스 정확히는 위믹스 트리 싱가포르. 위믹스 트리 싱가포르라는 지금- 법인입니까? 네 법인입니다. 지금 이름은 위믹스 재단. 네, 위믹스라는 그냥 위믹스 싱가포르라는 싱가포르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예. 위믹스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싱가포르에. 그럼 그 법인의 100%모 회사가 위메이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자회사 보고 얘야 위믹스 코인 좀 나와볼래? 네. 황금알을 낳는 네. 그래서 거기니까. 코인을 발행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팔아서 그 자금을 가져와서 네. 그쵸. 마치 IPO 한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예. 우회적인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자금을 어디선가 끌어왔으니까. 예.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러면 코인 발행사가 이 코인의 주인인가? 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블록체인 세상 속에서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이 코인의 모든 코인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모든 코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코인을 계속 발행할 수 있죠. 그 네, 재단이. 발행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놨죠. 예를 들면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채굴이라는 형태로 네. 채굴하면 어떻게 줄게? 발행된다.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지. 그걸 임의로 찍어가지고 뭐 종이에 적던지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몇 개 발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예. 할 수도 없는 예. 개념이었고. 예. 근데 위메이드가 그걸 해냈습니다. 네, 본인들은 이 물량이 그냥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본인들 자산인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썬데이토즈의 배경이었습니다. 한국은행처럼 한국은행이 그렇죠. 돈 찍어내서 그걸로 물건 산 거다. 그렇죠. 그럼 다른 코인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도 코인들은 발행해서 그거 거래소에 팔고 그거 돈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주요 코인의 분배 계획이란 걸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메살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분석 업체가 만든 자료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더리움, 바이낸스, 폴카닷, 카르다노, 솔라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 부분이 퍼블릭 세일이라고 해서 초기에 이 코인에 투자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 비율에 따라서 코인 발행을 해서 가져가죠. 지분처럼 코인을 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코인 채굴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이건 가져가는 거예요. 채굴하기 전 단계입니다. 네. 채굴이 시작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돈을 처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창업자네. 그렇죠. 공동 창업자, 예. 공동 초기 엔젤 투자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초기에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로 뭐 이런 프로젝트는 돈이 없으니까 뭐 회사 법인이 따로 있어서 주식을 찍어낼 수도 없으니까 대신 코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죠.
누구한테 분배를 해주죠? 초기 투자한 사람들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투자한 돈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네요. 네, 그분들한테 마찬가지죠. 코인을 주고 돈을 받아서 그렇죠. 직원 월급은 원 하나 달러로 주고 바꿔서 뭐 주던지 뭐 그런 네. 걸 하는 거고. 네. 하여튼 그래서 퍼블릭 세일 물량이 파란색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회색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각 예. 모든 거에 전부 다 회색이 있는데 여기 파운데이션 재단 물량의 비율입니다. 대부분 네. 이더리움은 5%, 재단이 이더리움 재단 뭐 사실 이더리움이 여기서 사실 논외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솔라나 오른쪽에 있는 솔라나라고 하면 솔라나는 재단이 13% 정도를 가지고 있죠. 예.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리저브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 재단이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재단이 이 생태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비상금으로 회사 활용할 수 보유분. 있게. 네, 그런 아파트로 치면 개념으로. 미분양 물량. 그렇죠. 그런 물량을 지금 솔라나는 13%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예. 그럼 뭐 대부분 프로젝트들을 보면 30%에서 뭐 작게는 10%, 예. 뭐 그 미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단이 관리할 수 있는 물량 그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저거는 막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아니고 네, 시장에 재단이 유통이 그냥 절대 안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네, 만약을 위해서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만 혹은 로드맵 정책이 바뀌면서 새롭게 개발이 필요하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저 관리하는 재단 이사장이 누굽니까? 저 이사장이 맘 먹고 네, 이거 팔아서 그냥 나 미국으로 갈까? 라고 하면 더 발행하던가 있는 그 회사 보유분을 네. 팔아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 물론 그게 초창기 프로젝트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재단 이사장 혹은 개발사 혹은 창업자가 예. 이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의 개인키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키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표가 몰래 가서 빼서 딴 데 옮겨. 와.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러그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현재는 그런 단순한 구조를 안 하죠. 지금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멀티시그라는 방식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 개인 그 비밀번호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쪼개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야지만 뺄 수 그렇죠. 있도록. 그걸 나눠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동시에 입력을 해야지만 그게 뺄 수 있게. 뺄 수가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한을 규제를 이렇게 만들어 네, 제약을 예, 거는 예,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 위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단이 전체 물량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럼 지금까지- 많이 안 나눠줬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예. 많이 안 나눠준 거죠. 거의 나눠주지 않고 대부분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예. 이런 그 말은 거죠. 뒤집어 말하면 다른 코인들보다 많이 발행했다는 뜻도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카르다노나 솔라나나 폴카닷이나 지금 여러 가지 코인들을 자료에서 제가 갖고 왔었는데 예. 이 자료들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됩니다. 억 단위로 발행돼요. 예. 그러니까 발행량 자체는 위믹스 같은 경우는 10억 개가 발행됐어요. 예. 초기에 10억 개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초기 발행량 10억 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고 뭐 다른 프로젝트 사실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비율이 중요한 거지. 숫자는 사실 늘리려면 늘리고 줄이려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자님, 물론, 네. 숫자를 늘리려면 늘리고 줄이려면 줄일 수 있다면 네. 언제든지 회사 보유분의 비중도 자유롭게 조절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보유분이 몇 프로 안 되네? 그러면 더 발행해서 더 늘리고 그걸 회사가 보유하면 이제는 회사 보유분이 많아지잖아요. 대부분 프로젝트는 그래서 분명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도 있죠. 블록체인에 찍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발행을 몇 개를 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행한 순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에 저희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일단 백서상에서 한 번 딱 정해놓은 걸 최대한 지키려고 하죠. 그것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몇 개 기술적으로도 마련해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으로 처음 생산량을 몇 개로 무조건 영구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래. 예. 이런 절차가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 네. 이건 바뀌지가 않잖아요. 음. 재단이 뭐 전체 노드의 51%가 합의를 이뤄가지고 우리 더 늘릴래라고 한다면 또 늘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예.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건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그럼 예를 들면 위믹스도 10억 개라고 하면 네. 10억 개가 다 그러니까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이 코인을 다 발행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억 개라는 발행을 총 물량으로
우리는 상정한다는 예,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임시로 1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일단 발행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지갑 속에 재단 지갑 속에 발행돼서 이렇게 딱 정해놓죠. 예. 혹은 스마트 계약으로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마다 그만큼씩 발행해서 재단 지갑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락업돼서 들어가도록 또 설정이 가능한데 네. 그냥 저희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10억 개 발행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이군요. 예, 네. 그래서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10억 개가 발행되는데 위메이드가 주장을 했던 게 지금 최근에 이 여러 논란이 나오고 닥사에서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유통량이 기존에는 위메이드가 공식적으로 이제 거래소한테 이렇게 보고한 게 있어요. 업비트한테 보고를 했는데 예. 업비트가 아무래도 가장 크다 보니까 2억 4,400만 개의 코인이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업비트한테 넘깁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같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 그거보다 숫자가 많았죠. 실제 시장에 유통돼서 재단 지갑에서 빠져나와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2억 5천만 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개에서 2천만 개 정도가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닥사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거 유통량 우리한테 보고한 거랑 실제 유통량이 달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걸 소명해. 이거 왜 유통량이 안 맞는지,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메이드는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코코아 파이낸스라고 한 디파이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따르게 유동화 풀을 만들거나 여러 코인 가지 전당포 같은 회사죠. 네. 전당포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코인 어쨌든 저축은행. 예, 약간 코인을 그런 담보로 네. 위믹스를 담보로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빼갔습니다. 예.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1달러에 되는 약간 그 전당포 전당포. 느낌이긴 하지만 네. 네. 코인 근데 전당포. 네, 그걸 빼서 그걸로 바꿔서 이렇게 한 게 1,600만 개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어. 하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걸 다시 메꿉니다. 예. 다시 되돌려가지고 이거 다시 우리가 대출 받았던 거 다시 갚고 이렇게 다시 맞출게라고 해서 정확히 숫자는 2억 4,400만 개로 다시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건 그러니까 거기 전당포라는 게 맞네. 하여튼 그 담보로 맡긴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밖으로 풀리는 물량이 아니니까 유통 물량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야 그렇게 맡겨서 다른 거 가져면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담보 맡긴 거 다시 걷어들였다. 그쵸.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점이 사실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게 닥사에서 발표를 해서 유의 종목 지정을 해서 이게 너희들 며칠까지 이거 소명 안 하면 이게 상폐할 수도 있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걸 정리를 싹 한 다음에 우리 너희들한테 준 거랑 똑같은 숫자 가지고 있었어. 예. 안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위메이드가. 근데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다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똑같은 숫자를 맞췄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중간 과정은 어떻게 움직였던지. 하여튼 장부는 맞췄다. 네, 장부는 최종적으로 맞췄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최근의 이슈였습니다. 근데 닥사에서는 너희들 중간에 과정이 이상한데 그걸 건너뛰고 장부만 맞춘다고 너희들 믿기 좀 어려운데? 라는 게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게 회의가 5명, 닥사 회원사가 5개라고 했잖아요. 이 5개 회원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네, 거래소가 5군데 업비트 중에 실명 확인 받은 거래소 5곳이죠. 워나마켓이 있는. 네. 그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예. 이렇게 5개 거래소인데 사실 이 5개의 거래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99% 그렇겠죠. 정도를 예. 이렇게 차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판단은 목요일 날 나온 거였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나왔었던 건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업비트와 코인원은 상폐, 우리는 상폐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코팍스는 우리는 어차피 코인도 없는데 상장도 안 되는데 그냥 기권할래. 이 의사에 네,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냥 기권할래였고 나머지 이제 코빅과 빗썸. 이거 좀 상패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한 번 더 유의 연장을 하면서 경고. 네, 그 정도로 보면서 한번 좀 경과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충분히 소명하거나 이러면 다시 복구를 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최종 그날 오후 저녁 7시 정도에 최종 발표가 났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코빗이 기권을 하면서 코빗이 이제 기권을 우리 그냥 우리도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상패를 해야 될지. 예, 결론 못 경고만 해야 내리겠으니까 될지. 일단은 그냥 우리는 빠질래라고 돼서 결국은 상패 결정이 이제 우세하게 돼서 2대2였잖아요. 네 2대0인데 한 명이 아예 기권을 코빗이 빠졌으니까 2대1이 된 거죠. 상패 경고 기권이었다가 네. 상패 경고 기권 이렇게 바뀐 오케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죠. 네. 이렇게 돼서 사실 그렇게 돼서 이제 위메이드는 당연히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제 코인원이랑 이제 코빗한테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하겠다고 나와서 오늘 이제 신청을 했고 업비트랑 빗썸에는 그 전에 이미 신청을 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아마 모레 정도에 이제 그 가처분 결정을 심리를 해서 판단한다고 이제 법원에서 나온 걸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상패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추후에 가려지겠지만 이게 저희는 이 부분까지는 뭐 분명하게 다 이제 나온 사실이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유통량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좀 더 한번 들여다보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예. 유통량 그러면 실제 유통 시장에 전 세계 위믹스가 유통되고 있는 수량이 몇 개인가를 살펴봤죠. 예. 그러니까 2억 4,400만 개 예. 위메이드가 밝힌 물량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은 그게 맞구나. 네.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처음 논란이 썬데이 토이즈 이렇게 하면서 위믹스를 팔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궁금했죠.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몇 개를 팔았지? 2억 4,400만 개가 돌아다니고는 있고 그쵸. 네. 전체 발행량은 2억 4,400만 개보다 더 많습니까?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발행해서 네. 그럼 2억 4,400만 개만 시중에 뿌렸고 팔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약 7억 몇 천만 개는 그건 재단에 있고. 재단 지갑에 보관되어 그 있죠. 재단은 위메이드의 그냥 자회사. 네, 그렇죠. 근데 네, 어차피 그런데? 그 남은 그거 7억 몇 개는 사실 재단에 그냥 고이 있으니까 사실 그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예. 일단 유통된 물량이 중요하잖아요. 예. 시장에 돌아다니니까 2억 4,400만 개가 유통되고 이게 거래되고 이렇게 있는데 위메이드가 과연 몇 개나 팔았을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거의 1년 반 정도를 꾸준히 팔고 있었거든요. 예. 위메이드가. 예. 위메이드는 어디서 나서 판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였습니다. 재단 걸 본인들 자산처럼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거래소에 팔았어요. 위믹스를. 처음에는 10억 개를 다 재단이 갖고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유통되려면 재단이 거래소에다가 팔아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일을 재단이 안 하고 재단의 모회사인 위메이드가 했다? 그게 문제입니까? 사실 그 부분은 사실 그건 뭐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 저희가 예. 보기에는 사실 위메이드 재단이 판 거죠. 근데 네. 위메이드 재단이 판 돈이 위메이드한테 넘어간 거고. 뭐 자회사 돈이니까 네, 모회사가 뭐 그렇게 어, 넘어간 했겠죠. 거예요. 뭐, 네. 예. 뭐 저희도 뭐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뭐 전부 다 알겠는데 예. 그러면 위메이드가 뭐 정확히 위메이드 재단, 위믹스 재단이겠죠. 위믹스 재단이 몇 개나 팔았을까 시장에 이게 이제 궁금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1억 1,500만 개를 시장에 팔았더라고요. 본인들이. 예. 2억 4천만 개 중에 네. 전체 유통 물량이 2억 4천만 네. 개인데 전체 거기서 유통물량이 2억 4,400만 개인데 본인들이 1억 1,500만 개를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3천만 개 정도는 어떻게 해서 시장에 풀리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이렇게 주요 토큰 분배 계획을 보시면 예. 이제 퍼블릭 세일로 개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거나 기관한테 나눠준 물량, 이 물량이 이제 락업이 풀려가지고 이제 팔 수 있는 형태로 돼서 개인들이 팔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애초에 100%를 다 위믹스 재단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예. 이제 사람들한테 뿌리고. VC한테도 뿌리고. 일부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일부 주고 예. 이게 개발자한테도 개발 자금으로 좀 빼놓고 예. 생태계를 위한 자금으로도 얼마를 미리 해놓고 재단은 요만큼만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재단 물량이 75%가 재단 물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나머지 이제 25% 범위 안에서 뭐 생태계 물량도 있고 개발자 물량도 뭐, 있고 예, 프리세일 예, 물량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라면 기존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했었던 방식이라면 사실 그 25% 안에서 빠져나갔었던 게 원래 맞는 모습이었겠죠. 네. 나머지 75%에 해당되는 물량은 생태계가 커지면서 뭐 채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지원 방안으로 뭐 에어드롭을 해준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이 됐을 텐데 위메이드는 사실 그 단계를 지키지 않았죠.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2억 4,400만 개 중에서 1억 1,500만 개는 약 47%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단적으로 전 세계에 뿌려진 위믹스의 47%가 위메이드가 판 물량입니다. 그럼 전체 위믹스가 거래되는 금액 중에 한 40%의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가 그냥 위메이드로 들어갔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판매하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지금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위메이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수량입니다. 그래서 유동 이게 저희가 사실 이걸 진작부터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계산을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가 너무 심플하게 유동화 비중, 그러니까 유동화 여기서 유동화는 판매된 코인 수량을 말하는데 네. 돈으로 바꾼 거. 네, 돈으로 바꾼 거. 판매한 예. 거, 코인 위믹스를 판매한 건데 그 퍼센트 비중을 전체 물량의 0.88%다. 굉장히 미미하다. 영향 하나도 없어. 우리가 판매한 건 시장에. 라는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계산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밝힌 요 차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수가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유동화 비중 퍼센트가 나온 0.88%가 모수가 위믹스 총 거래량입니다. 유통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거는 위메이드가 주장한 수치인데 우리는 전체 위믹스 유통되는 위믹스 중에 0.88%만 유동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현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져온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죠. 네. 주장했는데 그 0.88%가 전체 물량의 발행 물량- 코인의 0.88%가 아니라 아니고 거래량의 0.88%였다. 맞아요. 전 세계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량을 다 더해서 그걸 유동화한 자기네들 코인 판매한 개수로 나눴어요. 그걸 유동화 비중이라는 개념으로 썼다고요? 맞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인데 이진우 갔다 안수정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세 개로 치는 건데 계속 거래량은 맞습니다. 며칠간의 거래량. 위믹스가 상장된 이후 거래소에서 탄생해서 상장된 지금까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거래량 중에 예. 거래량을 분모로 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 코인이니까 판 갖다 거야. 시장에 팔았다. 판 거가 0.88%밖에 안 된다. 맞아요. 에이. 그런 식으로 왜 계산을 분모에 했죠. 그걸 넣었습니까? 그거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요청을 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화 비중이 0.88%가 나왔는데 사실 이 이슈가 되기 전에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저희도 생각을 한 게 좀 있었거든요. 0.88%면 우리가 계산 직접 해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단순해서 예. 위메이드가 코인을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던 100%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만든 코인을 내 코인이니까 내가 팔았다. 시장에 팔았다. 그건 문제는 안 되죠. 그게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셨다는 건데 그 숫자가 다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도 있고 왜 그걸 숫자를 그런 식으로 공시해? 라고 하는 시비는 충분히 걸 수 있는데 만든 코인 우리가 다 팔고 다 우리가 현금화했어. 우리가 발행한 거 다 이제 시장에서 놀고 있어. 우리는 갖고 있는 코인이 없네. 라고 한들 그건 무슨 잘못이에요? 사실 그 자체가 예. 사실 블록체인 쪽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발행을 했다고 해서 그 발행사께 아니거든요. 코인은. 이게 제가 자꾸 이 처음 코인 분배 계획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예. 여기서 이게 재단 물량이라고 있는 게 사실 발행사의 물량이잖아요. 네. 이 재단 물량이란 걸 재단 물량이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애초에 그렇게 하려면 그냥 코인 발행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뿌리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건 ICO 때부터 그건 말이 안 되는,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코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한 프로젝트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된 프로젝트는 사실 다 러그풀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비정상적인 프로젝트, 제대로 안 돌아가는 프로젝트고
말 그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먹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진짜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위메이드가 그걸 할 줄 몰랐던 거죠.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사가 그걸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런 문제였죠. 식으로 해먹는 코인들도 많긴 좀 하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네. 계획 세우고 코인 만드는 게 아니라 코인 상장시켜서 팔아먹고 나가려고 그 굉장히 계획을 맞습니다. 허술하게 만든 후에 그냥 다 팔고 나가면 네. 저라도 팔고 나갔을 텐데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코인 프로젝트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체크를 여러 단계로 하는데 예. 개발자부터 창업자 그 개발 과정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뭐 그건 오케이 알겠는데 여기는 코스닥 상장사가 사실 그렇게 할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죠. 기자님, 그 위메이드가 처음에 이게 논란이 유동화 문제가 불거졌던 게 네.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그 회계 문제 때문에 한 맞아요. 거였잖아요. 썬데이 토주를 샀어요. 맞아요. 근데 1,600억 원 주고 샀는데 네 돈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위메이드 팔아서 위믹스 팔아서 위믹스 위믹스 팔아서 팔아서. 내 돈이 생겼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보니까 매출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매출이 어디서 난 거야? 그 위믹스 판 거야. 야 그게 위믹스를 판 걸 네가 번 돈으로 잡으면 되냐 안 되느냐? 맞아요. 그 딱 논란이 논란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해상충 문제가 붙으면서 그래서 위메이드도 그때 정정 공시를 해가지고 예. 그 물량을 매출을 싹 뺍니다. 그래서 부채로 잡아버리죠. 선수 수익으로 잡아서 아예 예. 딱 그게 한 2,200억 정도 되는 물량을 싹 빼요. 예. 네, 그래 정정을 하죠. 본인들도 문제 있다는 걸 인식을 그때서야 했거든요. 참 예. 애매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위메이드 상품권이다 예. 라고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전 세계가 믿기만 하면 위메이드 상품권 1,000억 불어치도 팔 수 있죠. 사가기만 하면 사가기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위메이드 게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사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부채죠. 그렇죠. 그런데 위메이드가 판 코인은 상품권이 아니라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은 코인이잖아요. 그냥 위메이드라고 써서 옛다 했는데 이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고 팔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위메이드가 그 발행한 코인 상품권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어. 근데 그렇게 그러니 할 그건 의무가 자본이지. 없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해서 회계까지 넣어버리니까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였죠. 그때 당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큰 논란이 됐던 거고 예. 위메이드도 그걸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정정을 해서 나갔던 거였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때 한번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그냥 상품권 같은 거냐 아니면 뭐 아닌 거냐 논란이 됐다가 회계적으로 부채로 잡기로 했잖아요. 그 그쵸. 말은 이거는 상품권 같은 거야. 나중에 뭘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뭘 니네- 해주지? 몰라. 근데 어쨌든 상품권 같은 걸로 쳐야 돼. 네. 그래서 함부로 이걸 팔면 안 되는 게 1차 경고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게 판매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던데. 이게 그 이후에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했었는데 네. 예.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월별로 2020년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었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위메이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판매 물량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걸 그걸 다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뽑은 거고. 실제로 검증해 본 예.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추산을 다 해봤더니 이게 위메이드에서는 공식적으로 2,890억 원 어치를 위믹스를 팔았다고. 예.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3,500억이 넘더라고요. 3,6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회계에서 처리가 안 됐어요. 위메이드 측에서 아직 이 부분은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코인을 몇 개 발행해서 몇 개 팔았다는 걸 예. 네. 기자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예. 아, 저거가 저렇게 네.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데 나와요 다? 네, 나옵니다. 다 일일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일일이 찾는 게 쉽진 않아서 예.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이나 이런 툴이 있어서 그걸 죄송합니다. 예. 활용하긴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보면 개수랑 어디에 팔았는지도 나옵니다. 어느 서로 곳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다 남는 게 네, 코인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이렇게 어디로 팔았구나, 언제 어디로 몇 개를 팔았구나, 몇 번에 거쳐서 팔았구나까지도 알 수가 있죠. 저희는. 그러면 원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사 측에서는 0.8%만 자기들의 유동화했다고 했는데 그 네. 모수가 좀 이상했던 거고 그쵸. 잘 따져보니까 숫자도 안 맞을 뿐더러 잘 따져보니 전체 유통량의 한 40%를 직접 위메이드가 그 판 돈을 가져갔더라. 그쵸. 지금 그 말이죠. 그쵸. 다른 데는 40% 조금 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는다. 네, 상장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보질 못해가지고 네, 이런 케이스 자체를 사실 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없어가지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걸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네. 도의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라고는 나도- 할 수 있겠으나 예, 업계 예, 반응이 그렇다니. 예. 제도가 그러나- 있습니까? 그러나 제도가? 그게 뭐가 잘못이야라고 물으면 예를 들면 거꾸로 어떤 코인은 다 안 팔고 재단 보유분으로 쟁여놔요. 그거 왜 쟁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팔 거라는 보증이 있어요? 즉 그렇게 쟁여놓은 코인은 착한 코인, 다 팔아먹은 코인은 나쁜 코인이라고 볼 만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서를 보면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다 설명이 붙어 있긴 해요. 그걸 예. 어떻게 믿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일단은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은 이 네트워크의 추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그레이드, 네. 이럴 때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럴 때 사용한다거나 혹은 체인을 변경할 때 네. 이럴 때도 큰 돈이 들어갈 테니까 필요할 테고, 혹은 신규 사업을 그 블록체인 서비스, 대비라고 부르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또 할 때 이럴 때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앱 만드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데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믹스는 그런 설명이 안 돼 있었습니까? 백서에? 위믹스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네. 그러니까 생태계를 위해서 대부분을 쓰겠다. 근데 그 말은 말이 되잖아요.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 현금 중에 일부로 썬데이 토즈도 사고 뭐 다른 게임 회사도 사고 뭐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그게 다 이 게임 생태계를 위한 것이다. 그게 근데- 딱 장 사장님이 라고 하면 그걸- 그장 대표가 그걸 얘기하는 꼭 논리예요. 뭐라고 할 수 맞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 음. 이 코이드 위믹스를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걸 바랬으면 위메이드 주식을 샀어야죠. 그래서 저도 애초부터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런 코인을 발행하고 이 코인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하고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시켜 놓은 것 자체가 문제지. 상장은 시켜 놓고 그렇게 하지 이런 말라. 일을 한 거를 뭐라고 하면 음. 똑같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코인에다가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쓴다고 했지. 그 코인 팔아서 생태계를 위해서 썼지. 뭐가 잘못입니까? 사실 정확히 라고 따지면 하면 사실 그 그걸 어떻게 부분이 막아요? 정확히 맞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면 사실 재단이 그걸 주도를 해야 돼요. 그런 회사로 작업들을. 가죠. 회사로 가죠. 위메이드로 가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네. 위믹스를 아. 판 돈이 재단에 소속돼서 예. 이 위믹스 생태계에 써야지, 그게 위메이드로 넘어가서 위메이드의 자산을 늘리는 데 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영역을 넘어가는 건. 네. 이 정확히 따지면 알겠습니다. 위믹스 자체는 위믹스 재단이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전하는데, 네. 활성화되는데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글쎄요. 위메이드라는 법인으로 넘어가서 상장사한테 넘어가서 이건 자산을 마치 돌리는 데 절에다 쓴다는 게, 시주한 그 신도들이 세상에 좋은 일 하라고 줬지 왜 주지수님이 다 가져갑니까? 라고 하고 주지수님은 내가 세상에 뿌릴 거야. 그리고 나도 밥도 먹어야지. 물론 이거 내 주머니에 있지만 다 뿌릴 거야. 그러라고 시주한 거 아닙니까?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가 않답니다. 적절하지가 죄송합니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논리로 싸우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논리로 똑같이 네, 주장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또 하나를 차트를 갖고 왔는데,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의 그런 변동성을 예. 한번 봤어요. 네.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가 사실 미르포라고 하는 P2E 게임이 처음 이제 코인을 접목한 게임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시기였는데, 예. 이때 이제 위믹스 가격이 이제 분홍색이었죠. 그 위믹스 가격이 엄청 오르고, 예. 주가도 이제 위메이드의 주식 가격도 엄청 올랐죠. 둘 다 굉장히 진짜 속된 말 미친 듯이 상승했죠. 12,000% 예. 정도 아이고. 올랐으니까. 와.
이게 어마어마한 순간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떨어졌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위메이드 주가가 올랐을 때가 썬데이 토즈 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예요. 위메이드에서. 사실상 위믹스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게 위메이드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활용이 된 셈인 거죠. 그러면 맞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주면 사실 자본시장법상 이게 네. 공시를 해야 해야 되는 되는데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아서 그 돈으로 회사로 자꾸 가져왔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규정이 없었다.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코인을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규정이 없죠. 원래 탈중앙이 어. 니들 그렇죠. 마음대로 하라는 게 탈중앙인데 사실상 탈중앙화는 예. 그게 맞긴 하죠. 그렇게 해놓고 무슨 규정을 얘기합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예. 사실 주체가 위메이드였잖아요. 예. 위메이드는 법인이었고 음. 사실 탈중앙화의 그 시스템을 진짜 구축을 했으면 위메이드가 이렇게 못했겠죠. 사실 이건 중앙화 시스템의 그런 걸 굉장히 코인과 연동해서 악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예. 여기서 제가 주가의 이걸 변동성을 보여드렸는데 이 위메이드 이게 넘어가는 거 그 위메이드의 주장이 맞아요. 사실 규정이 없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고 이건 맞는데 문제는 위믹스를 판매를 해서 위메이드의 가치 회사의 가치가 변동이 일어나고 주가의 변동이 일어나면 이건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위메이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죠. 본인들도 알거든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한 번만요. 그러니까 위믹스를 팔았는데 예. 뭐 위믹스 판 돈을 위메이드 갖고 가는 거 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네. 예. 뭐 다들 뭐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투자를 왜 했냐? 뭐 위메이드에 따르면 정확히 말하면 위메이드가 구현할 생태계. 코인 생태계. 기반의 게임 그쵸. 생태계를 만드는 만든 용도로 네, 활용했다라고 예, 이렇게 예. 나왔으니까 뭐 그건 사실 뭐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건 뭐 회사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걸 함으로써 만약에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가 변동이 생기거나 네. 이런 게 급격한 변동이죠.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사실 공시를 하게 되고 이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얼마나 팔았는지는 공시를 정확히 했어야지. 그렇죠. 그게 주가에 위메이드의 주가에 돈이 영향을 주기 들어와서 때문에.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데 왜 그쵸. 공시를 안 했냐고 시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팔았는데 위메이드 주가가 계속 15,000원대였어. 예. 그러면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23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예. 15,000원짜리가. 이건 분명 문제 있죠. 위믹스 때문에 다들 올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위메이드의 장 대표도 그걸 얘기를 했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회사 알겠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문제가 굉장히 심할 오늘 것 박 기자님이 같은데. 밝히신 건 그동안 위메이드가 팔아서 썼다는 그 위믹스 코인 숫자 자체가 숫자 금액이 다 틀리더라. 네. 그게 새롭게 알려주신 거고 이번에 상장 폐지된 건 그래서 상장 폐지된 건 아니고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몇 개 발행됐는지 위메이드가 밝힌 숫자와 제3자든 거래소든 자기들이 직접 찾아본 숫자가 안 맞는다. 그렇죠. 왜 우리한테 신고도 안 하고 니들이 몰래 발행해? 라고 한 것 때문이었죠. 예. 네, 사실상 그게 맞죠. 그게 정확히 맞아요. 그게 이것도 위메이드도 이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국가기관이야? 정부야? 아니면 금융당국이야? 너희들이 발행을 무슨 뭐 권한으로 하든 말든 당신들이 뭔데 시비냐? 무슨 권리로 이거 지금 하냐? 그게 지금 가처분 신청한 이유도 사실 거기 있거든요. 예. 업비트 너희들이 뭔데 지금 우리를 상폐시키고 지금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장부상 똑같은데 맞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 이유는
되긴 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렇군요. 닥사에서 공식적으로 그 상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를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상장 규정이나 상패 기준에 대해서 사실 공개를 안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통량이 뭔가 숫자가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온 건 닥사에서 밝힌 건 맞지만- 유통량이 안 맞아서 그런 거 그렇게 처리했어라고 한 게 맞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안 맞았다는 걸 공개해야지만 서로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왜 안 밝힌다고 사실 생각하세요? 유통량 문제 때문에 상폐된 건 뭐 이번 말고 몇 번 있긴 했었는데 예. 그런 건 사실 유통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없이 상폐된 것도 분명 많거든요. 특정 이유,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상폐했다라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닥사에서 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온 걸로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일부 만들어서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 상장 라고는 합니다. 폐지와 유지와 상장을 하냐만의 가이드라인을 네. 그거 왜 서로 못 밝히는지 2%한테 좀 물어봐 줄래요? 왜 못 밝힙니까? 코인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본인들이 다 계획서 하나 놓고 찍잖아요. 그 계획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무도 간섭 못 하잖아요. 탈중앙이니까. 우리를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안 사는 거고. 그래도 계획서는 지켜야죠. 계획서는. 아니, 그 계획서라는 게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언젠가 하겠다는 거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예. 이런 게 코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봤어라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상장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상장되어 있는데 그 어떤 거라고 상장을 못 시킨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네. 이게 코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로드맵 백서라고 하는 형태로 로드맵을 발표하긴 하고 사실 예.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계획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코인 분배 계획이나 사실 이런 건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게 지적이 되었어요. 이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처음에는 10%만 뿌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15% 뿌리고 20% 뿌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예. 생태계에 문제가 분명 올 텐데 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많이 들어가긴 하죠. 기술적으로 특정 시점이나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생태계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이게 해제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많이 넣어놓긴 해요.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채굴을 하잖아요. 예. 채굴 하면 저희가 그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채굴을 해요. 그러면 비트코인 시스템, 이더리움 시스템은 자동으로 난이도를 높입니다. 근데 더 너무 많이 발행 안 네, 되게. 네. 예. 그걸 제한을 하는,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와 마찬가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계약, 스마트 네. 컨트랙트인데 예. 이런 걸 초기 단계에서도 이 ICO나 혹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도 많이 집어넣어놔요. 일부러 이런 걸 스마트 컨트랙트로 되어 있는 건 사실 못 고치거든요. 사람이 알겠어요. 만질 수가 없어서. 그럼 그래서 위메이드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없었습니다. 룰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이게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믹스는 위메이드나 혹은 위믹스 재단이 임의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인들 막 좀 유명한 코인들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삽질은 아니지. 열심히 그걸 컴퓨터를 두드려서 수학 문제를 풀면 뭐 하나를 줘. 그렇죠. 뭐 근데 뭐 이더리움은 처음에는 뭐.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 맞춰도 코인 막 연합 문개씩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코인들 다 초기에서 그냥 뭐 계획 짠 사람들이 갖고 가서 팔아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건 되고 음, 위메이드 안 되면 그 위메이드는 억울하죠. 즉 위메이드가 잘했다는 게 아닌데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가져가면 됩니까? 코인이 그렇게 중요하면 코인으로 가져가야지 왜 현금으로 바꿔가요? 현금에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나쁜 거고 코인이 좋은 거라고 해놓고 왜 좋은 걸 발행해서 나쁜 걸 가져가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위메이드보다 더 괜찮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놓고 상장시키고 사고 팔고 해서 팔아먹고 튀고 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 위메이드도 야 죄 없는 자 돈을 던져봐.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래? 기준이 뭐야? 라고 할 때 아무 기준으로 너희들은 임마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코인 분배 계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예. 이대로 움직이려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최대한 변경을 안 시켜요. 예. 변경시키기도 어렵고 처음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함부로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위메이드는 사실 위믹스는 사실 그런 게 없어서 여기 조건 위믹스에서 뭐 재밌는 조건은 그게 있었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에 블럭 하나 생성할 때마다 코인 하나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총 발행량은 예. 10억 개 플러스 330만 개 정도예요. 위믹스는 네, 위믹스는. 네. 그런 식의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 조건은 특정 시점마다 몇 개까지만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락업을 푼다. 이런 조건들이 몇 개 있긴 해요. 예. 근데 그게 그런 모든 조건들이 재단은 위믹스 재단은 전부 다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케이스였고 사실 다른 프로젝트는 그런 게 오히려 그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이게 딴짓을 못해요. 도지코인을 받으려면 컴퓨팅 파워를 넣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듯이 똑같아요, 방식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거든요. POW 방식으로 컴퓨팅 파워를 넣어서 이걸 숫자 푸는데 기여하고 기여하고 여기서 우리가 숫자 푸는데 기여한다는 건 블록에 데이터를 올바르게 넣는지 검증하는 절차거든요. 그 검증을 제대로 한 것만 확인되면 그 열심히 일했으니까 코인을 보상을 받은 게 이게 이제 도지코인이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존재는 쓸데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용한 활동을 하긴 했어요. 저는 하루에 마약을 아침엔 2개, 저녁에 3개 먹기로 한 걸 지키면 괜찮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마약 사범이다. 라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규칙을 만들어서 아침에 2개, 저녁에 3개를 규칙적으로만 하면 그게 마약 괜찮다? 사범 아닙니까? 네, 여기서 마약이랑 비교하니까 사실 그렇게 되긴 하는데 아무 의미와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계획만 가지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걸 알아서 아무나 상장시키고 야, 얘네들은 그래도 계획이라도 있잖아 너네들은 왜 계획도 없이 그래라고 하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도지코인 사례를 얘기하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도지코인은 탈중앙화된 구조로 진짜 탈중앙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제가 찾아보시면 도지코인 기반의 서비스들 우리가 말하는 뎁들이 꽤 많이 있어요. 활용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멍들이 그걸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이 네.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위믹스라는 걸 팔았어요. 뭐 하여튼 뭐 많이 팔았냐 적게 팔았냐 하여튼 팔았는데 그 돈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로 가져갔다는 게 결국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거네요. 거죠.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사실 재단이 그걸 했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재단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러그풀이라고 사기라고 말하는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만약에 재단이 이런 걸 했으면 문제 있는데 그냥 흔한 문제를 일으킨 프로젝트 곧 망할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만 저는 여겼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걸 상장사라는 곳으로 넣어서 활용을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저도 그러면 문제라고 안 되는 봅니다. 영역이거든요. 저도 그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라고 보는데 봅니다. 위믹스만 문제인 게 아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회사건 아니도 상장회사 아니더라도 회사가 그 재단을 가지고 있고 그 재단이 발행해서 거기서 판 돈을 회사로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런 곳들은 다들 전부 다 보통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던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유사한 사건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뭐 드래곤 베인이라는 프로젝트는 아니면 피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는 상장 폐지되면서 그 상장 폐지 사유가 유통량을 너희들이 속였어. 그 유통량 속인 사실 그 경로는 마찬가지로 법인이 이렇게 그렇겠죠. 했던 건데 네, 그런 걸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도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예. 법원에서 가처분 당연히 인용을 안 했죠. 그 인용 안 이유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유통량이나 이런 걸 허위로 했으면 아마 투자자들이 그걸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을 수도 있으니 이걸 미연에
상패를 한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이었다, 조치였다라고 판단을 법원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 변호사분들한테 얘기를 여쭤보니까 이번 사안으로 예. 똑같이 위믹스 네. 사건을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로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상장 폐지 결정이 이렇게 기각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거래소도 어차피 그 뭐 공인된 거래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설 업체들이잖아요. 거래소라는 게. 그렇죠. 민간 업체. 그러니까 돈 세탁 방지하는 조건만 추가로 갖췄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슈퍼마켓에 어떤 과자를 늘어다 놓고 파는 건 슈퍼마켓 주인 맘이듯이 어차피 사설 업체인 거래소가 어떤 코인을 상장시키고 어떤 코인은 상장 폐지시키고 어떤 코인은 상장 안 시키는 건 그걸 시비할 수 있는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왜 아무 근거 없이 그러냐고 항의할 수 있으나 맞습니다. 그냥 우리 맘이야 라고 사실상, 한들 예. 그 논리를 깰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그 논리 때문에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상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인데 예. 그 과정에서 사실 문제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사기 코인들 곧 실제 없어진 코인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래소들도 이게 그렇게 상장한 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닥사에서 지금도 닥사에 들어가 있는 5개 거래소는 동시에 상장 폐지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 몰랐는데 우리가 같이 모아서 정보를 공유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었던 거네. 예. 상장 폐지해야 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거래소 쪽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 있는데 예전부터 제가 2016년부터 계속 그걸 제기했던 거긴 한데 너희들 상장을 하잖아. 그럼 상장 기준이 뭐야? 그렇지. 어떤 기준으로 너희들이 상장을 해. 이 코인을 상장한 거야를 명확하게 굉장히 많이- 밝혀야죠. 네, 그걸 명확하게 저도 그거 항상 말하거든요. 명확하게 그걸 밝혀야 되는 기준을 마련해줘야지 그대로 해서 상장될지 안 될지를 일반 사람들도 아니까. 근데 거래소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기준을 말하면 너희들이 이 프로젝트들이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통과를 하려고 한다. 라는 논리를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그 논리에 예. 대해서 예. 기준을 마련해서 통과되는 거 가지고 이게 너무 지금 이 문제는 상장이나 상장 폐지 영역에서 사실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그럼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거래소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준도 없어. 상장 기준도 없어 원래. 없어. 원래 상장 없어, 기준도 원래. 없고 상장 폐지 기준도 원래 안 없어, 밝히니까 폐지시키면 방이 반발하죠. 그건 뭐 그러니까 상장 기준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예. 보지는 못해서 사실 얘기는 못 그럴 리가 드리는데 있습니까? 물론 이제 상장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그럴 리가 있어요. 운영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는 있어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일단은 내부를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 그 정도는 하여튼 그런 상장시켜 줄 상황이긴 테니까 저희한테 코인 좀 넘기시면 저희가 그걸로 용돈하고 네. 상장시켜 드릴게요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본인이 해줄 수 있어서 먹는 건데. 맞아요. 저도 그 잠입 취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제 그런 그 브로커들한테 기준이 있으면 가서 해줄 수 있다 없다를 얼마 본인이 할수 주면 있겠습니까? 해줄게라고 말하는 똑같은 것들도 거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좀 마련될 필요는 있죠. 저희 주식 상장하듯이 기준을 요건을 맞춰서 그 기준에 근데 이게 좀 힘든 것도 있어요. 분명 대부분 네. 프로젝트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검증이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그 게임을 하는 분들이 외국인들이죠. 한국인은 그 게임을 한국인은 해서 못합니다. 그 네. 게임을 해서 이 코인을 팔 수 없죠. 여기다. 합법적으로는 한국인은 P2E 게임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거래되는 코인은 게임을 해서 갖고 온 코인이 아니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VPN 같이 우회 방식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나는데 그렇게 해서 갖고 지금 온 게임. 공식적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나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게임과 되겠죠. 무관하게 그냥 코인만 사고 파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불법인 게임이라 외국에서만 가능한 게임에 그럼 그 코인도 외국에서만 나오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국 거래소에서도 거래되겠죠? 제가 그것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위믹스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 거래소 상장되는 데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해외에도. 그런데 88% 정도가 업비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예. 전 세계 거래량의 88%는 업비트에서 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한국 거래소는 한국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빗썸을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소수의 금액들 물론 이제 업비트 상장하기 전에는 네. 대부분의 거래량 한 80% 정도가 빗썸에서 다 발생을 했던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사실상 한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의 아파트 분양권을 서울에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필리핀인은 들어올 수도 없고 한국 사람도 나갈 수 없는 그 아파트 거래를.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약간 예. 이렇게 활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약간 테라 루나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게 디파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예치하거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붙여가지고 그냥 코인을 위믹스를 사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돌아가고 있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 박금노 기자님이 전해주신 건 박금노 기자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채팅창 보니까 엄청 뜨겁네요. 예를 네. 들면 그 네. 기준을 말하면 그 너희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안 밝힌다라는 게 박근모 기자님이 그렇게 안 밝히는 게 옳다는 의견이 아니라 예. 거래소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네. 예. 박근모 기자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그 저한테도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 위메이드 장사장님 네. 그를 장 대표로 불러라 라는 의견이 의견이 많던데 많으시죠? 저희가 한번 예. 열심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섭외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들도 이번에 욕 많이 먹었어요. 예. 기준이 없으니까 욕 먹지 당연히. 거래소 쪽에서도 당연히 예. 뭐 이런저런 많은 의혹들이 있죠. 그 거래소 쪽에서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마이크를 드리니까 네. 저희가 뭐 편집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이크 드릴 테고 음. 출연하는데 조건이 있다. 2%는 입을 다물어라.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쪽 이용해서 나와주시면 저희가 진실을 밝혀드리지는 못하지만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해드리는 것까지는 잘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디지털 SL 박근모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